이야, 이 야밤에도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교수님 왜 이제 오세요? 안 오시는 줄 알고 다 닦고 있었잖아요. 그래요? 아이고 미안하네. 오늘 내가 밖에 좀 행사가 있었어. 예, 한번 봐주세요. 잘 그렸네. 그래요. 예, 이거 우리 은희 선생님 그림 잘 그렸는데 내가 몇 가지 좀 칭찬 좀 할게요. 저 하늘 쪽에 아슬하게 넘어가는 표현도 너무 좋고, 이런 저 아래 마을이 있다라는 것도 잘 느껴지고 있어요. 또 내가 가르쳤나요?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싹 이렇게 그거 그라데이션을 잘 줘서 그림이 아주 그 원경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런 것들이야. 여기에 너무 칼처럼 잘라지고 있다는 거야. 네. 굉장히 먼 풍경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네. 은희쌤 자신은 네. 그럴 때는 교수님 옷 좀 갈아입고 하시죠. 어휴 놀래라. 좀 놓고 좀 하고 얘기. 옷 갈아입으라고요? 네. 괜찮아요. 그림쟁이 옷에 물감 묻는 거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옛말에 이런 말도 있더라. 떡을 만지는 자의 손에는 콩고물이 묻는다. 그러니까 멋있는 말이지. 네. 근데 그 말은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니야. 예를 들면 돈을 만지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돈이 묻어나간다라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약간.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주니까 더 멀리 보이죠. 네. 아슬아하게. 네.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고, 두 번째, 유화는 마무리 작업, 즉 완성할 시에는 이러한 기름을 사용하면 안 돼. 그러니까 린시드라든가 뽀삐유라든가 테레핀유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돼. 그렇다 그러면 뭘로 해야 되느냐? 순수한 물감으로만 포인트를, 하이라이트를 주는 거예요. 내가 잠시 조금 해보면 요 사람의 모자 같은 거, 네. 요런 거에도 하이라이트를 강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기름을 쓰면 이렇게 강하게 안 먹어. 그러니까 이 요한 물감이 나온 상태. 그러면 햇볕을 받은 것 같죠? 네. 쨍. 밝은 부분 이렇게 아주 하이라이트를 주는 거야.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딱. 그다음에 요 사람 옷도 햇볕을 받아서 쨍 하는 요런 느낌들. 그다음에 또 요 밑에 이 남자 엉덩이 밑에도 앉은 자리도 햇볕이 짱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구분도 되고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사람이 부부일까 친구일까? 미자쌤이 얘기해봐. 누구요? 부부야? 네. 어떻게 알아? 그냥 감으로 요런데도 이렇게 손도 아주 햇볕을 받아서 반짝이는 걸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몇 개만 줘도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살고 있어요. 아유, 이거 내가 늦게 왔다고 이 물감을 다 닦아버렸네. 네. 아이고.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어. 네. 그래도 선생님이 없는데도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시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바라요. 영광이 있기를. 여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주면 이걸 만약에 기름을 묻혀서 하면 이런 효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입체감이 훨씬 있어졌어요. 요 여자분도 조금은 과장된 하이라이트를 줄 필요가 있겠어요. 좀 더 이렇게 과장된.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햇볕이 이렇게 비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또 하이라이트를 주는 거야. 여기도
사진이나 그런 데서는 안 나타나더라도 여러분들은 창조자야. 화가분들은 이렇게 쭉쭉쭉 우리 이런 거를 딱 할 때 그림이 살아난다. 요 여자분 모자도 마찬가지야. 햇볕이 짱 들어서 짱. 진짜. 어차피 서양화는 네. 빛의 예술이야. 요거 하나를 해줌으로써 그림의 생동감, 그 다음에 빛 비치는 그런 구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딱 좋죠. 네, 요 여자분 무릎도 조금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예술은 사기야, 사기. 여기도 마찬가지야. 꼭 그렇지 않은데 보는 사람이 느껴서 어머 진짜하고 똑같다. 사기를 잘 쳐야 돼.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래. 입체감이 훨씬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탁탁 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늘 일상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걸 만약에 기름을 묻혔다면 이런 효과 없겠죠. 네, 미끄러져서. 은희 씨는 자기 그림인데 왜 이렇게 감동이 없냐? 응? 너무 수줍음을 다 큰일이야 우리 은희 쌤이. 자,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얘기할 게 있어. 요게 지금 절구통이죠? 네. 이 절구통도 너무 심심하니까 내가 뭐 하나 이상한 걸 하나 올릴게요. 이렇게 절구통에 원래 없었던 거를 하나 올려주는 거야. 이렇게. 올려주면 그림이 재미가 있어요. 더. 근데 교수님, 어. 그게 없었던 거를 그게 올려주는 거 그걸 대페이지망이라고 오. 했는데 그게 맞나요? 저번에 한번 예. 이런 시간에 얘기했던 거를 역시 우리 똑똑하다 다. 맞아요. 대페이지망의 개념하고는 조금 비슷해요. 그런데 이따가 내가 정리하면서 대페이지망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대페이지망은 없던 물건을 어디서 가져와서 놓는데 대페이지망의 뜻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걸 끌어다 놓을 때가 대페이지망이라 그러고 저거 좀 갖고 와봐. 저기 의자에 뭐 사진 하나 있어. 그래서 설명하는 김에 요거 봐요. 요게 건물 위에 사람들이 막 올라가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죠. 네. 이거를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사람을 떼어다가 붙인 거를 대페이지망이라 그래. 서로 추방하다는 뜻인데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붙여서 그림으로 그렸는데 오히려 더 초현실주의전 그림이 나온다. 그때 초현실주의의 용어예요. 대페이지망. 좋아요. 아주 그런 질문.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도 이제 그림자를 줘야겠죠. 내가 없는 물건을 만들었지만 그 물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그림자를 주고 밑에서 떨어지는 그림자를 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 내가 원포인트 레슨 한번 할게요. 자, 이제 이 그림은 다 잘 되었어요. 잘 되었는데 이제 우리 은희 쌤이 자기가 좀 더 만질 때가 있으면 만지고, 내가 오늘 레슨한 김에 원포인트 레슨한 김에 한 가지를 얘기를 해줄게요. 인물화가 명자쌤 어떻게 생각해? 인물화가 있는 그림을 공모전에 냈을 때 높은 점수를 받을까 낮은 점수를 받을까? 높은 점수를 받겠죠? 왜? 인물은 그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오케이.
굉장히 아주 명쾌한 답변이에요. 만약에 공모전을 내는데 이 인물이 없이 이렇게 풍경만 낸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옆에 가면 인물이 없이 풍경만 그린 그림은 예를 들면 1점을 받았다면 얘는 10점을 받아. 아, 그 정도로 차이나. 그 정도로 차이나. 그래서 거의 대상 우수상은 인물에서 거의 나와요. 그만큼 그러면 이 작품 어디 출품할 작품인가요? 모르겠어. 은희쌤 이거 출품할 거야? 안 낸대.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이제 앞으로 이제 공모전 낼 때 인물화를 하는 것도 좋아. 아시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인물화가 점수가 많다고 해서 공모전 낼 때 인물을 무조건 그려내는데 그 인물이 지금 우리 은희쌤은 아주 잘 그렸죠? 네. 여러분들이 보기 어때요? 구도가 되게 잘 맞았어요. 잘 그렸는데 인물을 잘못 그려서 내면 오히려 점수가 빵점이야. 맞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졸성 불효불시라. 조잡하게 잘못 완성할 바에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어. 네. 그래서 인물화를 자기가 그려서 공모전에 내려고 그럴 때면 인물화에 대한 대생이 수없이 연습이 된 다음에 내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 밤늦었는데 내가 좀 더 얘기할 게 요런 데가 조금 있긴 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를 가셔야 돼. 그래서 오늘은 짧게 원포인트 레슨 끝낼게요. 네. 자, 우리 이 그림 잘 그린 우리 은희쌤한테 박수 한번 쳐줘요. 아유, 잘하셨어요. 네. 오늘 원포인트 레슨은 좀 밤이 좀 늦은 시간이에요. 지금이 밤 10시가 넘었는데 우리 학습자들이 집에를 안 가고 내가 지금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열심히들 하니까 저도 참 좋네요. 근데 오늘 원포인트 레슨은 저 학습자들한테 내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유화를 그릴 때 마무리 단계에서는 린시드라든가 뽀삐 오일이라든가 테레핀유를 쓰면 안 된다. 물감 자체만으로 하이라이트를 올릴 때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는 걸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두 번째, 절구통 위에 없었던 막대기를 하나 그려 넣었더니 한 학습자분이 그게 대페이지망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거는 대페이지망이라는 것은 로트레아몽이라는 프랑스의 초현실주의 시인이 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좀 읽어주면, 재봉틀과 박쥐우산이 해부대 위에서 뜻하지 않게 만났다. 이것도 아름다운 것이지 않는가 라는 시에서 초현실주의의 그림 기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요. 대페이지망이라는 이런 거예요. 일상적 관계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를 따와서 그림에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인서트 화면으로 나오겠지만 사람이 하늘 위에 막 둥둥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떼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놓았던 거를 우리는 대페이지망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시간에 이러한 미술 용어, 특히 현대미술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제가 원포인트 레슨에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했던 건데, 인물이 들어가 있는 그림이 공모전에서 어떠한 점수를 받을까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인물화는 상당히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요. 저 역시도 제가 중1 때부터 미술 특기장 학생이었는데 그림을 오랜 세월 한 저도 인물을 그릴 때는 바짝 긴장을 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인물이 들어가 있는 그림이 공모전에 오면은 높은 점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숙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